문이 열리고 나가면 그 남자가 이렇게 나와서 어슬렁어슬렁 가서 창문을 이렇게 좀 보다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구나. 아예 핸드폰으로 이렇게 몇 번 비춰서 혹시 없어진 속옷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이렇게 연락을 한번 받았죠. 경북 경찰청에서 1km쯤 떨어진 한 오피스텔입니다. 지난해 10월 515호에 사는 32살 남성 박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혐의는 주거 침입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이웃집 20대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겁니다. 피해자 신고로 여기 지구대에서 현장 출동했는데요. 당시 경찰이 박 씨를 상대로 조사할 때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비밀번호가 똑같아가지고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실수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갔다 이렇게 진술을 최초했어요. 피해자가 신고라고 현장을 이탈을 했잖아요. 1층에 내려왔어요.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집에 들어갔더라고요. 뭘 지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피해자의 문을 닫더라고요. 저희도 감식반 불러가지고 감식도 하고. 범행 당일 CCTV 영상을 살펴봐야겠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오자 바로 옆집에 사는 박 씨가 피해자 집으로 향합니다. 창문 틈새로 집 안을 살피더니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문이 열리자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5분 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피해자가 박 씨와 맞닥뜨립니다. 제가 패스워드를 눌러서 집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화장실이 급해서 집 문이 열려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집 문 열어놓고 간 건가.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1층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박 씨는 피해자 집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닫고 반복하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도어락을 닫습니다. 저는 진짜 아예 일면식이 없는 그냥 완전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사실 몇 자리일지도 모르고 뭐 일반적으로 네 자리라고만 해도 조합이 그게 몇 갠데. 옆집 남성 박 씨의 범행은 한 번뿐이었을까? 취재진이 한 달치 CCTV 영상을 복구했습니다. 범행 보름 전 박 씨가 피해자 집 앞에서 휴대전화 조명을 비춰 도어락을 확인합니다. 0에서 9까지 숫자 10자리 중 지문이 가장 많이 묻은 4자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합니다. 2시간 뒤 자신의 집 안에서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밉니다. 복도를 살피다 휴대전화를 창틀에 놓습니다. 다음날 박 씨는 집 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 집으로 다시 갑니다. CCTV 사각지대를 만들었지만 피해자 집 문이 열리는 장면이 보입니다. 수차례 침입 시도 끝에 박 씨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뚫은 겁니다. 이후 박 씨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피해자가 출근하자마자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고 같은 층 다른 여성이 사는 집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누릅니다. 직장인이면 어느 정도 루틴이 확실하잖아요. 평일 어쨌든 한 8, 9시간은 집이 비는 거죠. 문이 열리고 나가면 그 남자가 이렇게 나와서 어슬렁어슬렁 가서 창문을 이렇게 좀 보다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구나. 수사기관이 확인한 범행 횟수만 한 달간 31차례, 이 중 박 씨가 실제로 피해자 집안에 침입한 건 22차례나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출퇴근 시간을 파악하려고 수차례 오피스텔 복도를 배회하거나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번 들어갔으면 이건 뭔가 더 있지 않을까? 뭔가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나에 대해 어디까지 알까? 그런 몰래카메라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공포감, 불안감을 점점 계속 크게 느끼면서 박 씨는 빨래통에서 피해자가 입은 속옷 냄새를 맡는 등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걸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웃집에 여성이 혼자 산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택배였습니다. 눈앞에 여성 이름이 적힌 택배를 확인한 뒤 피해자 집에 침입하기로 계획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혹시 없어진 속옷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이렇게 연락을 한번 받았죠. 택배를 제 이름으로 붙여서 배송을 받게 하니까 그 이후로 저는 택배 받을 때도 제 이름 안 써요. 구속 수감된 박 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4번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박 씨와 합의하지 않았고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심리치료도 받았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잘못 설정했나 자책도 했습니다. 저한테 집이고 가족이고 안정감을 주는 존재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가족들 관련 숫자로 조합을 해서 썼으니까. 도어락이 락이 맞나? 잠금의 기능은 잘 모르겠네요. 저한테 있어서 이제.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 법원으로 가봤습니다. 사건 2달 뒤 박 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판결했는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너무 약간 허탈했어요. 저는 계속 했는데 지금 한 2, 3개월 된 것 같으니까 9개월 있다 그냥 나오겠네? 저는 사실 평생 갈 고통일 것 같은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박 씨는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집을 나왔고 곧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전에는 기분 좋고 밝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던 사람 같은데 언제 내 삶이 이렇게 좀 비참하게 변한 것 같지? 그냥 없었던 일이었으면 좋겠고.